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무료 합격! 재무상태표는 정상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쪽이 차변, 이쪽은 대변 이러죠. 차변에는요, 자산 항목을 쓰고요, 금액을 씁니다. 대변에는요, 부채와 자본을 쓰고요, 금액을 쓰게 되죠. 그럼 여기는 자산 항목을 몰아 쓰고 부채를 쓰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스 보니까 현금이라고 나왔는데요. 현금이라고 쓰지 말고요. 그 옆에 보면 당좌예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현금하고 당좌예금을 우리는 묶어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는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그걸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30만 원하고 20만 원 더하니까 50만 원이죠. 이렇게 금액을 쓰면 돼요. 50만 원. 자, 그 다음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것도 자산이죠. 예,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자, 여기 얼마 있습니까? 40만 원. 40만 원 있고요. 자, 그 다음 거기 외상매출금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외상매출금이라고 하지 않고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을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표시했죠. 매출채권 그러면 됩니다. 물론 외상매출금이라고 써도 틀린 건 아닙니다. 예, 같이 씁니다. 같이. 매출채권 그럽니다. 자, 매출채권 얼마? 35만 원. 받으러옴이 없으니까 그냥 35만 원만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상품. 상품도 자산이죠. 예, 차변의 상품 자산 45만 원. 자, 그 다음에 건물. 건물도 자산이에요. 건물 얼마? 50만 원. 50만 원 맞죠? 자, 이러한 것들이 자산이에요. 이런 것들이 기업이 영업활동을 할 때 이걸 가지고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건물 밑에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도 마찬가지. 여기 외상매입금이라고 쓰지 말고 뭐라고 써요? 매입채무라고 쓰는 거죠. 그럼 이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을 합친 거예요. 근데 지급어음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건 합쳐서 얼마? 105만 원.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 단기차입금. 이거 꾼돈이에요. 꾼돈. 꾼돈. 돈 빌려왔을 때 차입금 그래요. 돈을 빌려주는 건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자, 얼마? 60만 원.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는 자산, 이거는 부채.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자본금 들어가야죠. 자산부채 자본이니까. 근데 자본금은 우리 알잖아요.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2001년 초에 50만 원 갖고 장사 시작했으니까 50만 원이라고 쓰면 되죠? 그러면 이게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맞아야 되는데 당연히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왜 안 맞겠습니까? 1년 동안 장사했으니까 차이가 나야죠. 그 차이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합계를 더하면 자, 차변합계가 얼마 나올까요? 220만 원. 근데 대변합계는 더하면 얼마 나오죠? 215만 원. 얼마 차이 나요? 5만 원만큼 차이 나죠? 그럼 5만 원 차이 나는 게 뭐야? 여기다 5만 원을 써야 돼요. 그래야 이게 차대변이 같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단기순이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단기순이익. 그래서 마감을 할 때는 일단 먼저 한 선을 긋니다. 이렇게. 이거를 합계선이라 그래요. 합계선. 그래서 개를 내요. 쭉 더하면 220만 원이죠? 220만 원. 그럼 여기도 220만 원 나오죠?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금액을 합계를 내고 난 다음에는 자, 이거를 우리 두 선 긋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마감선 그래요. 물론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예. 합계선, 마감선. 그러면 보세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럼 여기 한 칸이 비었잖아요. 이 한 칸 빈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이하 여백이라고 써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거 사선을 그어줘야 돼. 이렇게 사선을 그어서
누가 여기다가 장난치지 못하게끔 이렇게 해줘야 돼. 이게 재무상태표예요. 예, 이때 우리는 이거를 기말 자산, 요거를 기말 부채, 요거는 기초 자본, 이거는 당기 순이익.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한 거 얼마? 55만 원. 이 55만 원을 뭐라 그래요? 이거를 기말 자본 그러는 거예요.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당기 순이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문제 5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5번은 해설도 다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시험 보러 가서 이거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저는 6번을 풀어드릴게요. 6번이 우리 시험에 나왔죠? 재무상태표 자료다. 2001년 이익여금은 얼마니까 이익여금 이거 자본입니다. 이익여금 밑줄 치고요. 이거 자본이에요. 자본. 자본은 얼마인가?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그려봐야죠. 자, 재무상태표를 그려서 자산, 금액, 부채와 자본, 금액 이렇게 쓰겠죠. 자, 이게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거를 재무상태표를 그려갖고 답을 낸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자산, 부채를 구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현금 자산이죠. 차변. 자산은 차변, 부채와 자본은 대변이에요. 차변. 그 다음 밑으로 매출 채권도 자산, 차변. 매입 채무는 부채니까 대변, 대라고 쓰고 상품은 자산, 차라고 쓰고 자본금은 자본이니까 대변이죠. 그 다음에 이익여금 모르니까 내비두고요. 장기차익금 부채니까 대변이에요. 부채니까. 그 다음에 주식발행 초과금 이것도 자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대변입니다. 나중에 다 배우게 돼요. 그러면 차변과하고 대변을 다 더해서 대변을 빼버리면 나머지가 이익여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이거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써놨으니까. 자, 제일 먼저 현금.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쓰겠죠? 7만 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작성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 그 옆에다가 7만 원 앞에다가 차라고 쓰면 돼. 차변. 그럼 밑에 매출 채권도 자산이죠? 그것도 차변이라고 써놓으면 돼요. 자, 얼마? 15,000원. 그 다음에 매입 채무는 부채니까 대변에 써야 되죠. 매입 채무, 부채. 얼마? 10,000원. 자, 그 다음에 상품 자산이에요. 상품 자산 30,000원. 그 다음에 자본금. 자본금은 자본이잖아. 그러니까 자본이니까 좀 이따 쓰고. 그 다음에 이익여금도 모르고 장기차익금 부채죠. 부채니까 대변에 써야 되겠죠. 얼마? 20,000원. 그럼 부채까지 다 썼어요. 그럼 이제 자본금 쓰면 돼요. 자본금이니까 이게 자산, 부채, 자본. 자본금은 50,000원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익여금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주식발행 초과금 이것도 자본이에요. 주식발행 초과금도 자본이야. 얼마? 5,000원. 끝.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차변합계 금액에서 대변합계 금액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X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차변합계는 더하면 얼마 나오죠? 11만 5천 원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11만 5천 원 돼야 되잖아요. 대차평균의 원리니까.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8만 원 5천 원. 11만 5천 원에서 8만 5천 원 빼면 3만 원 남죠? 그래요. 그래서 얘는 3만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재무상태표를 그려서 하면 안 되겠죠?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가 나오면 그냥 차대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교재는 34쪽이에요. 34쪽에 09번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09번입니다. 34쪽에 9번 가지고 갈게요. 9번. 자, 이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차변에 비용 쓰고요. 금액. 그리고 대변에는 수익을 쓰고 금액을 써요. 그러니까 비용을 차변에 몰아쓰고 수익은 대변에 몰아쓰면 돼. 그럼 차이 나는 건 당기순이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간 중에 수익과 비용. 매출액은 수익이죠.
그럼 수익은 대변에 써야 돼요. 대변에 매출액. 자,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15만 원. 15만 원. 자, 밑으로 쓸까요? 이자 수익. 이것도 수익이죠. 이자 수익. 이자 수익도 수익이야. 이자를 받았을 때 이자 수익입니다. 2만 원. 자, 그 다음에 잡비. 잡비는 비용이죠. 비용이 차변에 써야 돼요. 근데 여기 차변에 쓰기 전에 누구를 먼저 쓰는 거냐면 매출원가는 항상 이 매출과 매출원가는 항상 대응시켜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매출원가 나와 있죠. 얼마? 8만 원. 걔를 먼저 씁시다. 매출원가 8만 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비용은 막 써도 돼요. 그럼 잡비도 비용이니까 차변에 잡비는 3만 원. 수도강렬비도 비용이죠. 수도강렬비 얼마? 2만 5천 원. 자, 그 다음 임대료 수익은 수익입니다. 임대료 수익은 수익이니까 대변이에요. 임대료 수익. 자, 대변에 얼마? 3만 원. 3만 원.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조금 아까 썼죠? 여비교통비, 비용이니까 차변에 써야 되겠죠? 자, 여비교통비, 차비, 여비 들어간 거죠? 15,000원. 그 다음에 이제 소모품비도 비용입니다. 소모품비, 비용, 2만 원. 자, 그럼 다 썼어요. 그러면 대변의 합계 금액이 얼마냐면 20만 원. 이건 20만 원은 번 돈이고, 차변 합계 금액은 얼마냐? 13만 5천 원, 17만 원. 그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차이가 3만 원 차이 나죠? 여기다 3만 원을 써야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맞아. 이때 이 3만 원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당기 순이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당기 순이익. 그래서 이제 합계를 내게 되면, 자, 이렇게 합계를 내면 합계 금액은 얼마로 써야 되느냐 이거죠. 합계 금액은 차변도 20만 원, 대변도 20만 원. 그래서 이렇게 2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합계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니다. 1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시간에는 35쪽에 보면 순손익의 측정 방법이라고 나오죠.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 항상 나와요. 항상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35쪽에 당기순이익 측정 방법 여기서부터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